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을 맡고 있는 문전일입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로봇의 현황, 그리고 갖고 있는 이슈 제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려 하고 있는지, 이런 이슈 제기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로봇산업진흥원은 여기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어떤 로봇 산업을 발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확히 10년 전에 진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밑에서 보시면 연구 개발 빼고는 저희들이 다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정책 발굴부터, 그리고 정책의 근거를 둬서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의 사업을 가져다가 우리 기업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마 로봇에 대해서 많은 얘기는 들었겠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은 같이 공유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봇이란 정의는 국제 표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준은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일례로 여기에 엔지니어들이 있겠지만 국제 표준에는 어떻게 되냐면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프로그래머블 해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어떤 우리 작업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오토노머스의 레벨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도 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구동 관련된, 예전에는 3축 이상이었는데 축 제한은 없어졌고요. 그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어떤 센서든 소프트웨어든 해서 외부 환경 인식해서 판단하고 이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면 그게 로봇이라고 지금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부를 다 가져야만 로봇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범주 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로봇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장표는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각국은 제조업 부흥이다. 왜냐하면 제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산업에 견인하는 임팩트를 봐왔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또한 제조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예산도 예년에 비해서 많게는 수십 배씩 지금 늘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역시 제조업을 근간으로 해야만 우리가 경제를 견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산업통상자원부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면서 산업 규모를 키우는 게 제일 큰 목적이니까 경쟁력 확보하고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앞으로 스마트 대한민국을 실현해보자. 어쨌든 로봇은 지금까지는 제조 생산 공정에서 우리가 울타리 치고 사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가정이든 우리가 일터든 일반 사회에서 사람하고 사용자가 됐든 작업을 같이 하든 공존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정부에서는 4개 크게 추진 과제를 지금 설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봇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현재 단기적으로 한 3, 4년 동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제조 공정에도 협동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예전에는 로봇을 활용 안 하면 작업 현장에서 울타리를 쳤어요. 펜스를 쳐야만 됐고, 그런데 이제는 울타리 없이 작업자하고 로봇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봇이고요. 또 하나는 유망 서비스 로봇도 한 5대 분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약한 게 부품이거든요. 어떻게든 이 밸류 체인 상에서 후방 산업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리고 지역별로 전략 산업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키울까, 또 그에 따른 우리가 필요한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할까, 이런 측면이고요. 또 신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시장이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규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 맞춰져 있고, 또 로봇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우리가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로봇을 활용하려면 앞으로 이제 로봇하고 인간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또 로봇이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똑똑해진다는데 윤리는 어떻게 우리가 또 풀어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까지 보진 못했던 이슈 제기를 먼저 하면 중국이 거세게 지금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규모면으로 보나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주로 기술 부품을 가져다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구현해서 팔아먹는 입장인데 별 차이가 저는 없다 보는데요. 그래서 이 제조업용 로봇만 보더라도 2016년에 벌써 전 세계 시장의 30%를 중국에서 사용합니다. 앞으로 20년에는 40%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밀도도 보면 우리나라 지금 1등이거든요. 그 일례로 1인당 쓰는 로봇 대수라든가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몇만 명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어쨌든 밀도는 1등인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중국인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서 밀도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잠재 시장 수요가 상당히 크다고 일단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슈는 일자리 감소인데 이게 어쩌면 오늘 저희들이 토론하는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일자리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일자리 기준으로 했을 땐 당연히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2007년부터 한 93년부터 2007년까지 한 10여 년 이상을 유럽에서 EU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로봇이 사용할 수도 있고 로봇을 사용하는 자동화 공정을 구축했을 때 통계를 봤더니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제 로봇 연맹에서의 결과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일자리 대체되는 거는 실제 5%밖에 안 되더라. 나머지는 일자리가 늘더라. 오히려 일자리도 고급스러운 일자리가 늘더라. 이렇게 통계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계속 생겨날 거다. 그리고 아까 고급 일자리는 얘기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협동 로봇을 현장에 설치해서 최근에 안전 인증을 준 적이 있는데 작업자가 기피하는 작업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로봇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로봇을 활용한다 해도 지금 아마존이 로봇을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물류센터에 실은 쓸라 해도 비용이 절감돼야 되고요. 기본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비용이 절감돼야 되고, 또 하나는 사업의 효율화, 경쟁력이 올라가야 되죠. 그렇지 않은 한은 로봇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대체는 되지만 서서히 대체될 거다. 근데 그 사이에 새로운 일자리는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는 게 보편적이고요. 새로운 일자리는 우리 자동차 일을 보시죠. 자동차 생기기 전에 우리가 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유소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로봇으로 인해서도 저는 분명 대리점이든 수리센터든 아니면 리스를 하든 상당히 많은 종류가 저는 생겨날 거라 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창업도 저는 많이 일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규제 개선인데요. 이 수요처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정부에서 대응 이제 해야 되는데 공직 사회는 그게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규제 개선하면 책임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협동 로봇 펜스 치지 않고도 작업장에서 작업자하고 로봇이 바로 붙어서 작업할 수 있게 안전 인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해서 진흥원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 제가 금년에 풀고 싶은 게 제아 로봇입니다. 제아 로봇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이제 안전 이슈 때문에 실은 이게 보험에 수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로봇 한 세트가 제아 로봇인 경우에 비싼 거는 3억, 5억도 하거든요. 싼 거는 1억 5천만 원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면 병원에서 사주질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비싼 걸 사면 그만큼 그게 이제 수가 반영이 돼서 급여가 됐건 비급여가 됐건 수가 반영돼서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 보급 확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물류 홈쇼핑이다 뭐다 해서 물류 창고가 얼마나 지금 상당히 확장 인루에 있는데 여기에도 상용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풀어야 될 법령 개선이라든가 또 안전 기준 마련해야 되는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 융합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비즈니스가 로봇 자체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도 필요하지만 저는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로봇은 하나의 부품이라 보거든요. 로봇을 가져다가 거기에 시스템 꾸며서 팔면 부가가치가 더 높다 보거든요. 일례로 바리스타 로봇 있는 카페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로봇이 있고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웬만한 자동화는 로봇이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결국은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이 로봇 한 세트는 5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 세트를 꾸며 팔면 보통 4, 5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로봇 산업도 키울 수 있고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이 사업을 저는 앞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발굴해서 키우겠지만 이 부분도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조 현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만 해도 80%가 로봇이 제조 현장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삶의 그 어떤 그 스마트화를 촉진시킬 겁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하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는 당연히 저희들이 끌고 가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산업을 끌고 가는 제조업이 없이 어떻게 산업을 끌고 갑니까? 산업의 그 제조업 고부가가치 또 하나는 생산 비용 절감 이런 측면에서 로봇은 계속 활용되면서 다만 적용되는 이 속도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갈 뿐이지 어쨌든 로봇은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진 강국들이 로봇을 활용하는 정책을 많이 피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트렌드에 부응하는 그 차세대 성장 동력이 로봇입니다. 결국은 저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융합이라기보다는 그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결국은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는 게 저는 로봇이라 보거든요. 로봇을 통해서 물론 다른 분야의 자동차에서도 같은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로봇이나 자동차나 해서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서비스를 구현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결국 로봇이 가미됨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든 IoT든 빅데이터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 가미되면 그에 따라서 적용 도면에 따라서 또는 때로는 부가가치 창출, 경쟁력 강화 여러 가지 어떤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저는 융합이 달라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저는 개인 맞춤형을 누가 이런 조합에 의해서 잘 해주냐 여기에 경쟁력이 또 있다 보고요. 또 하나는 로봇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구는 줄어가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가죠. 또 하나는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봇이 쓸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고 또 로봇이 우리 사람보다 더 잘하는 일도 있고 또 로봇이 쓰면 비용도 절감되고 생산 경쟁력도 높아지니까 안 쓸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로봇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로봇 산업이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가 발달하면 이건 하나의 그냥 단순 예입니다만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또 탄생할 수도 있고 전 분명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감소 얘기는 우려는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재 우리 또는 우리의 어떤 후배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갖고 있던 직업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보고요. 결국 우리가 소셜 로봇이라 보통 하는데 이 소셜 로봇 형태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작업 현장에서만 지금 제가 협동 로봇 얘기했지만 이건 협의의 협동 로봇이고요. 앞으로 저는 광의적으로 보면 협동 로봇이 우리 가정에 지금 로봇 청소기도 따져보면 가정 내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로봇은 돌아다니잖아요. 결국 협동 로봇이라 보고요. 또 우리 웨어러블 우리 재활할 때 입는 로봇도 결국 로봇이 안전해야 입을 수 있고 또 로봇과 사용자가 서로 보조가 맞아야 협동이 돼야 원활한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광의적으로 보면 앞으로 협동 로봇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자하고 로봇이 근거리에서 뭐 하려 그러면 첫째가 안전이고요. 둘째는 모르겠습니다. 이 로봇이 앞으로 이제 더 똑똑해지고 또 악의적으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윤리가 더 가미돼야 되겠고요. 각국은 어쨌든 이 로봇을 근간으로 해서 산업,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과제로 하면 제가 다 말씀드린 건데 간략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전문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왜?
로봇 자체는 이제는 부품이다 이거죠. 로봇 가져다가 내가 이거를 어떤 그 시스템을 꾸려서 어떤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로봇을 활용할까,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 되고요. 로봇이 실은 우리나라에 없어도 됩니다. 로봇은 해외에서 사다 써도 되고요. 다만 그걸 가져다가 시스템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도메인에 맞게 구현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업도 필요하고, 도메인 전문가도 있어야 되지만 시스템을 꾸리는 그 전문가도 필요하다. 그런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죠. 핵심 부품 국산화를 병행해서 국산화를 시켜야만 다른 거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급적 우리가 로봇을 사다가 쓰고 부품을 사다가 해서 시스템화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병행해서 이 부품 핵심 기술은 국산화를 병행해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규제 개선은 뭐 당연히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다행스러운 게 여러 가지 규제가 뭐 정부에 지금 뭐 국회에 지금 뭐 좀 통과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도 고용노동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저희가 관련된 거를 어쨌든 그걸 내가 책임지고 해보겠다 해서 협동로봇 안전 가이드는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점화 플러그 같은 거 해서 꼽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려놓고 힘껏 작업자가 눌러야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작업자는 올려놓기만 합니다. 그럼 로봇이 와서 이제 꾹꾹 눌러주죠. 그러면 이게 신뢰성도 여러 가지 어떤 품질도 좋아지고, 작업자는 근골격계 그동안에 할 때마다 일정 기간 지나면 작업자 교체를 했는데 작업자 교체도 필요 없고 상당히 작업자가 만족스러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AI하고 로봇이 융합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 인공지능의 수준이 달라질 거고요. 또 그렇게 골랐으면 저는 된다 보고요. 또 거기에 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들, 뭐 사물 인터넷 기술이 됐건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데이터를 목적으로 한다면 데이터를 뭔가 수집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서비스를 활용하겠다 하면 클라우드 시스템도 이제 꾸려야 되겠지만 로봇 활용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로봇과 AI 융합, AI가 들어가야만 로봇은 아닙니다. AI는 하나의 기술의 저는 진화라 보고 있고요. AI 플러스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저는 이제 로봇이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최소한 5년 후에 로봇이 변화시킬 대한민국의 모습인데요. 협동하는 스마트 제조 공정에 작업자 로봇이 같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5개는 어쨌든 금년 2월에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저희들이 발표한 서비스 로봇 분야 중점 5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5대 분야도 많은 고민과 분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 부분이고, 예를 들면 의료 재활이 있고요. 수술은 뭐 따라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재활도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활 부분, 다음 농업용도 제법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네라든가. 다음에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재난안전 측면에서 아직 많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준비를 하는 의미에서 이 안전 로봇은 상당히 중점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 다음에 물류 로봇, 아까 말씀드렸죠. 물류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지금 저희들이 로봇 산업 발전 전략을 근간으로 해서 정부하고 또 민간에서 힘을 합쳐서 한다면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이런 모습이 이제 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